이 본격적인 발제를 하기 전에 왜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한지 그거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 지금 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실 텐데 거제의 지심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백섬으로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고요. 섬 전체가 그 동백나무, 수백 년 된 동백나무 원시림으로 뒤덮인 섬인데 여기 주민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3분만 이 얘기를 할애를 하고 발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이제 여기 뭐 흑산공항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는 철새들의 그다음에 심지어 애기뿔 소똥구리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굉장히 막 엄청나게 발언을 했던 그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자 관계들께서도 이 섬에서 사람이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지역 섬에서 사람이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지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속속되어 있는 섬연구소에서만 섬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거제시에 강제 이주에 맞춰서 싸우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행정으로부터 소외받고 심지어 시민 환경단체로부터도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들입니다. 철새만 또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어느 자리보다 우리 섬 주민들에게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신수아 기자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려수도의 한 섬마을이 요즘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을 앞두고 수십 년째 섬을 지켜온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그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시 동쪽 바다에 있는 지심도.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부로 섬 전체가 동백나무로 덮여 있어 봄이면 하루 3,000명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해방 이후 주민들이 직접 마을길을 만들고 섬을 가꿔왔습니다. 이 섬을 70년 동안 안 지켰으면 이리 때가 있겠어요. 잔연이 안 돼 있지. 얼마나 좋아요, 경치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리 돼 있는 거지. 지금은 15가구 30여 명이 주로 민박 등의 관광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주민들은 섬을 떠나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섬을 사들인 거제시가 주민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선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기를 끊고 도선 운항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통보해놓고 그냥 뭐 왔다 갔다 그것도 없이 그 공무원들은 가쁘고 우리는 유인물만 받아가지고.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섬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거제시는 먼저 국립공원 공단을 통해 주민 15가구 전체를 경찰에 고발하게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 같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자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무리한 고발이었습니다. 지심도 전체에 대한 그 건축 현황 자료가 거제시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그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돼서. 거제시는 또 원래 섬에 필요하다며 짓기로 했던 방파제 건설 계획도 120억 원의 예산까지 받아놓고선 갑자기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취소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상 협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제시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편의 유지로 주민들한테 협박이 하는 이주 부분을 가지고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거제시가 민간업체에게 섬 운영권을 주기 위해 주민 이주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제시는 최근 민자를 유치해 명품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굳이 개발하겠다는 거는 그냥 지심도에 대한 그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에 대해 거제시는 민자 개발은 확정된 바 없고 주민 이주는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이런 아이 나오든 저런 아이 나오든 어쨌든 거기 지금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제 내도나 신안의 영산도 같은 섬들처럼 국립공원 내에 마을 지구를 지정하는 방식도 있다며 상생 방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인제 와서 새삼스럽게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래 하지 말고 같이 좀 상생하면서 살면은 좋지 않나 이제. 바로 간다 신수합니다. 이게 뭐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더군다나 지금 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육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그거는 행정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환경단체들까지도 섬에서는 섬 사람들은 철새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섬의 이런 상황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도 좀 더 지심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들 이제 섬 데이터 댐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총괄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은 우리나라의 그윽한 수풀이니 진실로 경영만 잘하면 장차 이름도 없는 물건이 물이 솟아나듯 산이 일어나듯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야 겨우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유배 갔을 때 그때 저술했던 경세유표에서 섬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했던 말씀입니다. 왜 섬이 중요한지 우리는 대부분 이제 육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섬은 위험하고 무서운 곳, 그리고 뭐 유배지 아니면은 해수욕장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 극과 극의 낭만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이런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데 섬을 잘 모르기 때문이 그렇죠. 섬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섬이 어떻다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섬으로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놀러 가거나 캠핑을 하러 가나 뭐 이렇게 가서도 실제 섬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고기 사가지고 가서 구워 먹고 놀다 오기 때문에 섬을 잘 모릅니다. 왜 섬인가 하는, 우리는 그동안 뭐 섬의 가치를 거의 빨리 끝내달라고 하네요. 시간을 시작도 하기 전에 빨리 끝내달라고. 저는 이제 이런 토론회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론회 왔으면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발제자도 이렇게 독촉을 받을 정도면 진짜 토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맞춰 보겠지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지심도 문제를 제가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잡아먹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럼 가볍게 넘어가죠. 우리 섬은 우리가 자꾸 육지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땅이 작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작습니다. 뭐 4시간이면 전국 다 가잖아요. 요새는 KTX가 생기고 나서는 2시간 반이면 가는데, 섬에서 섬으로 가면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백령도에서 나와서
울릉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 3일 걸렸습니다. 이 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죠. 섬과 바다를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의 3.5배가 되는 것이 영해입니다. 그 영해 중심에 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국경의 섬 하면 독도만을 생각하는데 독도 말고도 가거도, 마라도, 거문도, 백령도, 국토 끝섬 국경을 마주한 중국과 또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마주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독도만 있는 줄 알아요. 독도만 있는 줄 알고 모든 정책을 섬 하면 독도 정책 위주로 아니면 뭐 서해오도 정책 조금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영해에 있는 섬 표시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하고도 관계되는데 섬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대부분 섬 숫자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섬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섬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나? 또 섬에 어떤 자원이 있고 또 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국의 섬이 몇 개인지 여기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안 계실 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라고 2018년에 KMI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언론 보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섬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이런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확인된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지도 제작 회사인 월드 아틀라스에서 발표한 세계 도서국가 순위에는 10위권 안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4위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의 섬에 대한 숫자도 뭐 통계가 정부 부처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여기 해수부 오셨고 뭐 행안부도 오셨고 그랬는데 발표하는 숫자들이 뭐 통계영감 다르고 행안부 다르고 해수부 다르고 국토부 다르고 뭐 또 해양수산개발원, KMI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뭐 3,100 개에서 많게는 뭐 3,600개 정도까지 정부 부처인데도 한 500개 이상의 섬 숫자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섬 숫자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섬 정책인데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섬은 또 어떤 건 말할 것이 없겠죠. 북한에도 한 1,000개 이상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5천여 개의 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KMI의 최지원 박사가 전자해도와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물론 그 암초들까지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한 12,000개 정도의 대한민국의 섬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통계를 못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관할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기관도 없고요. 그리고 섬은 우리가 보이는 그 유인도 중심 또 혹은 뭐 드러나 있는 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뭐 그 우리는 울릉도 독도 하면은 울릉도하고 독도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그 밑에 울릉도 밑에는 다양한 또 해산들이 있습니다. 안용복 해산이라든가 심흥택 해산, 인사부 해산 등이 있는데 독도는 드러난 부분은 아주 작지만 독도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독도 전체 모습은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3천여 종들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얘기는 울릉도 독도 밑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4천 개 가까이 되는 무인도에 대한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지 전혀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가장 그 심각하게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것이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우리 아까 그 섬주민 전국 섬주민협의회 이정호 회장님 오셨는데 추자도가 집이세요. 지금 추자도에서 나오셨어요. 서울 한번 오려고 하면 제주도로 배 타고 나가서 비행기 타고 서울 오고 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틀 3일씩 걸립니다. 서울까지 오려고 하면 서울에 일 보고 가려면 일주일이 훌쩍 가버립니다. 이게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리고 이런 이제 거리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거는 굉장히 많은 여객선 결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영덕 의원이 섬하고 섬애들 굉장히 사랑하고 또 섬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지방 공약을 담당하면서 여객선 공영제 문제를 정책을 입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도 또 오신 건데 그때 이제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할 때 결국은 어렵게 공약을 채택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공영제로 바꿔버렸죠. 그래가지고 의미 없는 공약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준공영제는 하나만한 공약입니다. 뭐 긴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토론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선 공영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섬 사람들 몇 명이나 산다고. 전국 다 해봐야 80만밖에 안 살고 거기에 또 그 배가 다니는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 사람 몇십만 되지도 않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섬 정확한 여객선 이용객들의 실태, 어떤 사람들이 여객선을 이용한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정책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3박 그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 2017년 기준으로 1691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 중에 도섬이는 섬 사람들 371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가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여객선 문제는 결코 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중교통의 문제라는 거 이런 데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도 그리고 정부 부처나 이렇게 설득을 할 때도 설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응급의료 얼마 전에 지난 5월 15일 날 백령도에서 교통사고로 20대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지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서 수술팀이 들어오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수술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헬기를 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날씨 기상도 기상인데다 밤이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이제 주로 예산 얘기를 해요. 예산이 없어서 섬 지역까지 지원하기 어렵다. 백령도에도 병원이 있고 울릉도에도 병원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조그만 그 맹장수를 하나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왜? 그만한 대우를 못 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름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백령의료원에, 백령병원에 또 옹진군에 또 해운회사에 물어보고 했는데 환자들을 우리가 섬 사람들 아프면은 헬기 한 대 뜨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기. 근데 헬기 야간에는 못 뜹니다. 가거도에서 옛날에 뜨다가 헬기 추락해서 죽었죠. 안개 껴도 못 뜨고 바람 좀만 불어도 못 뜹니다. 못 뜨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헬기가 뜬다고 하더라도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병원으로 응급 후송을 하려고 하면 헬기 한 번 뜨는데 5천만 원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짐작도 못할 텐데 거기는 그 NLL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헬기가 응급 헬기가 한 대 뜨면은 전투기가 2대가 따라붙어요. 이런 사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왕복입니다. 전투기 연료비 그다음에 그 또 헬기 비용까지 해서 한 사람 후송하는데 5천만 원이 들고 작년의 경우 50명 정도 후송을 했는데 헬기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경비정으로도 후송을 하는데 경비정도 한 대 뜰 때마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개별 후송 환자들 비용만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백령병원에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백령병원의 1년 예산이 한 6억입니다. 50억을 백령병원에다 원래 제대로 지원을 한다면 사람이 죽어나갈 일도 없겠죠. 근데 이게 예산이 각각 찢어서 흩어져서 부처별로 해경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옹진군 옹진군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섬 사람들은 섬 사람대로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데이터가 없어요. 누가 찾아봐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결국은 이런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고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는 데이터죠. 자, 후성 환자 현황이고요. 하여튼 뭐 빨리 끝내려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대충 이제 가볍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섬에 이렇게 섬 사람들의 삶도 그렇지만 어떤 자원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에 대한 정책들을 과거에도 섬 그 각 부처별로 뭐 행안부도 그렇고 문광부도 그렇고 가보고 싶은 사업이니 뭐 명품섬 사업이니 수도 없는 사업들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데크길 만들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후에 이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정책들이 왜 나왔냐면 대부분 섬을 모르니까 그런 탁상공론 정책들이 나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뭔 자원이 있는지를 알아야 섬에 대한 정책을 세울 텐데 섬 정책을 세우는 공무원들도 모르지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섬 가보지도 않고 섬에 대해서 자원도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본 상황에서 여태까지 정책을 세워왔었죠. 자, 다양한 그 자원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음식만 해도 토속 음식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한식 얘기하면 한식 재단도 있고 온갖 음식을 얘기를 하면서 퓨전이라고 해서 되도 않는 음식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원형의 음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도저도 아닌 잡탕식 음식을 한식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내는데 섬에 가면 섬에 원형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좀 전에 보였듯이 자, 이건 전복포라는 것인데 전복으로 포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건 안도에 가면 100년 손님 밥상이라는 건데 뭐 그 섬에서 먹던 음식입니다. 꽃게를 이렇게 회로도 먹습니다. 우리 가면은 연포탕 이런 것들을 섬에서는 뜨겁게 안 먹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뭐로 뜨겁게 먹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냉연포탕을 먹고 우리 장도에서 오신 그 위원장님 계신데 장도가 이렇게 피굴이라는 걸 또 해먹기도 하고 흑산도에서는 홍합 꼬지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습니다. 이게 육지 와서 이런 거 한정식 못 먹습니다. 근데 섬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장흥의 노력도라는 섬에서 그냥 노인들이 만든 잔치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먹고 삽니다. 성게찜이죠. 성게를 쪄 먹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죠. 이게 숭어구이입니다. 반월도에 숭어를 이렇게 그리고 민어 한 접시만 놓고 대단한 것처럼 여름에 복달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한학을또나 이렇게 섬에 가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먹습니다. 이런 음식 있는지 모르죠. 이게 술 제가 모아서 개별적으로 이제 섬막gem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 이런 자원들이 이제 점점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린 고갈돼 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민어 여름 민어철인데 1924년에 민어 생산량이 2만 톤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3,600톤입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비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또 우리 섬들이 섬 주변의 해역의 그 자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물론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걸 모아서 한 군데 모아놓고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고 그걸로 정책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겠죠. 자, 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얼른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데가 있는 거 못 보셨죠? 풀등이라는 곳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인천의 대이작도 이것도 풀등이고 이거는 영광의 송이도에 있는 풀등이고요. 이거는 우이도에 있는 사막 지형이고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모래 해변이 있었죠. 백령도의 사곳 해변입니다. 여기도 이 쓸데없는 그 간척 사업을 하느라고 간척 사업을 해서 땅도 못 만들고 이 방파제를 막으면서 이 백사장도 썩어가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 섬연구소에서 지키기 운동을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최고령 암석도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 지구상에 산소를 제일 먼저 만들어냈던 지구에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런 남조리 화석이죠. 이게 소청도라는 아주 작은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 화석들 이런들. 자, 어업유산은 뭐 과거의 팥이 흑산도의 팥이나 연평도 팥이나 고래를 잡던 흑산도에 저기가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게 있죠. 이런 유산들이 있고 이건 치동묘라는 곳인데 어청도에 있는 신전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2000년 전에 한나라 때 마지막에 유방과 마지막까지 싸웠던 제나라 왕이었던 전횡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중국의 왕을 모시는 2000년 전 사람을 모시는 사당이 어청도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옆에 이제 그 군산의 외연도에 있는데 똑같은 전횡 장군을 모십니다. 이거는 전횡 사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수에 가면은 소행간도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고요. 그거는 오룡묘라고 그 우리 선유도에서도 오셨죠? 예, 선유도에 가면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사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외국으로 그 여행을 가면서 천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폐허 신전 건물 앞에서 감동적으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살아있는 신전이 있어도 찾아갈 정도입니다. 모르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자,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거 돌담 보는 거 보시는 거, 이런 돌담 왕국이 있는 데가 전라남도에 여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여서에 있었는데 이것도 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허물어 버리려고 진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전남도에 제안을 해서 같이 지키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켜낸 건물이죠. 어디 외국의 유적 못지않은 대단한 돌담 유적인데 이거 있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죠. 자, 이건 가거도고요. 자, 이건 진도의 관매도고, 이건 구럽도고, 여수의 개도고, 가파도고, 이거는 금당도고, 통영, 백령도, 비진도. 자, 하여튼 뭐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이제 많은 지자체 또 그리고 정황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들을 세우고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앞으로도 또 몇 조가 들어갈 것이고 어촌 뉴딜 사업으로 또 3조가 들어갈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들어가는데 여전히 비슷합니다. 그 섬 정책을 만드는 그 정부 당국자들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만듭니다. 바닷속은 텅 비어가고 바닷속이 썩어가고 고기는 살지도 않는데 계속 물량장만 만들고 있고 방파제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도 먹을 수 있는 생선도 잡히지도 않는데 요새 가면은 섬에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관광 사업만 하겠다고 관광 시설들 만들고 그럽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해중 전망대를 어촌 뉴딜 사업에 해중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뿌에 갖고 서해안 바다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해중 전망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의 엉터리 사업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고 그것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뽑았을 수 있는 운영기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런 지금 어촌 뉴딜도 마찬가지고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이제 섬은 미래 뭐 신성장 동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섬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우리가 아는 게 없으면서 자꾸 정책만 만들어내고 돈만 갖다 쏟아 보니까 이상하게 아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섬 지심도에서 사람들 쫓아내고 거기다가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남도의 섬 정책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섬 사람들 쫓아내는 그게 이제 경남도의 거제시인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의 정책은 옳지 않은 건데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지류를 통해서 사실은 섬에 대한 정보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어디로 흐르는지 몰라요. 그냥 다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증발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놔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정보를 가둘 수 있는 댐, 그 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기관 컨트롤 타워 꼭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